딥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품으로 효소, 스크럽 크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번. 여드름성 피부나 지성 피부는 주 3회 이상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번.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지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 건성, 민감성 피부는 2주에 1회 정도가 적당하다. 딥클렌징을 너무 자주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라도 주 1에서 2회 정도가 적당하며 주 3회 이상은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드램프에 위한 피부의 분석 결과 중 틀린 것은 1번. 흰색 죽은 세포와 각질층의 피부. 2번. 연한 보라색 건조한 피부. 3번. 오렌지색 여드름, 피지, 지루성 피부. 4번. 암갈색 산화된 피지. 우드램프 검사 시 암갈색은 산화된 피지가 아니라 색소 침착이나 기미를 나타내며 산화된 피지는 보통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산화된 피지를 암갈색으로 설명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매뉴얼 테크닉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강하게 하여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킨다. 2번. 속도는 빠르게 하여 고객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3번. 손동작은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며 손목이나 손가락의 움직임은 유연하게 한다. 4번. 매뉴얼 테크닉을 할 때는 반드시 마사지 크림을 사용하여 시술한다. 매뉴얼 테크닉은 고객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므로 힘을 과하게 주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드럽고 유연한 리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손동작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유연하게 이어지도록 시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피부 타입과 화장품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지성 피부 유분이 적은 영양크림. 2번. 정상 피부 영양과 수분 크림. 3번. 민감 피부 지성용 데이크림. 4번. 건성 피부 유분과 수분 크림.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약하므로 자극이 강한 지성용 제품보다는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순한 성분의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자극적인 지성용 데이크림을 민감성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다음 중 당일 적용한 피부관리 내용을 고객카드에 기록하고 자가 관리 방법을 조언하는 단계는 1번. 피부관리 계획 단계. 2번. 피부 분석 및 진단 단계. 3번. 트리트먼트 단계. 4번. 마무리 단계. 피부관리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 고객카드 작성과 사후관리법 안내는 서비스의 최종 단계인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의 흡수 능력을 확대시킨다. 2번.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3번. 혈액의 순환을 촉진한다. 4번. 여드름이 정리된다. 매뉴얼 테크닉은 혈액순환과 피부 흡수를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만 염증성 질환인 여드름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제모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제모 크림. 2번. 왁스. 3번. 전기응고술. 4번. 쪽집게. 전기응고술은 모근을 파괴하여 영구적으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이므로 일시적인 제모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모크림, 왁스, 족집게는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털이 다시 자라나는 일시적인 제모 방법입니다. 천연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용할 횟수를 모두 계산하여 미리 만들어 준비해둔다. 2번. 신선한 무공해 과일이나 야채를 이용한다. 3번. 만드는 방법과 사용법을 잘 숙지한 다음 제조한다. 4번. 재료의 혼용 시 각 재료의 특성을 잘 파악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천연팩은 방부제 성분이 없으므로 미리 만들어두면 세균 번식과 재료의 변질 우려가 커서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어야 합니다. 클렌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 노폐물과 더러움을 제거한다. 2번. 피부 호흡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3번. 피부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4번. 피부 산성막을 파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클렌징은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를 파괴한다는 설명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를 위해 피부 산성막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클렌징 관리 시 유의사항 중 옳은 것은 1번. 눈의 점막에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2번.
딥클렌징한 피부를 자외선에 직접 노출시킨다. 3번. 흉터 재생을 위하여 상처 부위를 가볍게 문지른다. 4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부작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딥클렌징 제품은 자극이 강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눈 점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시술 후 피부는 자극에 취약하므로 자외선 차단과 피부 보호가 필수입니다. 흉터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자극을 피해야 하는 금기사항이므로 A, 3, 4번은 모두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초 화장품의 사용 목적 및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의 청결 유지 2번. 피부 보습 3번. 잔주름, 여드름 방지 4번. 여드름의 치료 기초 화장품은 피부를 보호하고 상태를 개선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며 여드름과 같은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림프 드레나지 기법 중 손바닥 전체 또는 엄지손가락을 피부 위에 올려놓고 앞으로 나선형으로 밀어내는 동작 1번. 정지 상태 원 동작 2번. 펌프 기법 3번. 퍼올리기 동작 4번. 회전 동작 회전 동작은 손바닥 전체나 엄지손가락을 피부에 밀착시켜 원을 그리듯 나선형으로 밀어내며 림프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제모관리 중 왁싱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겨드랑이 및 입술 주위의 털을 제거 시에는 하드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번. 콜드왁스, 콜드왁스는 데울 필요가 없지만 온왁스, 웜왁스에 비해 제모 능력이 떨어진다. 3번. 왁싱은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와는 달리 모유도의 모모세포를 퇴행시키지 않는다. 4번. 다리 및 팔 등의 넓은 부위의 털을 제거할 때에는 부직포 등을 이용한 온왁스가 적합하다. 왁싱은 물리적으로 털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모근을 일시적으로 제거할 뿐이며 레이저 제모처럼 모유도의 모모세포를 파괴하거나 퇴행시켜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온열 석고 마스크의 효과가 아닌 것은 1번. 열을 내어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흡수시킨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에 탄력을 준다. 3번. 피지 및 노폐물 배출을 촉진한다. 4번. 자극받은 피부에 진정 효과를 준다. 온열 석고 마스크는 열을 발생시켜 모공을 열고 혈액순환을 돕는 방식이므로 열감을 주어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진정 효과는 열을 가하지 않는 쿨링 모델링 마스크 등이 적합합니다. 신체 각 부위별 매뉴얼 테크닉을 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나 근육, 골격에 질병이 있는 경우는 피한다. 2번. 피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는 피한다. 3번. 너무 피곤하거나 생리 중일 경우는 피한다. 4번. 강한 압으로 매뉴얼 테크닉을 오래 하여야 한다. 매뉴얼 테크닉은 피부 상태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부드럽고 적절한 압으로 시행해야 하며 무리하게 강한 압으로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어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 미용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노화 예방을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한다. 2번.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통해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킨다. 3번. 분장, 화장 등을 이용하여 개성을 연출한다. 4번.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를 관리를 통해 상태를 개선시킨다. 피부 미용은 피부의 건강 증진과 상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분장이나 메이크업을 통한 개성 연출은 미용의 다른 분야인 메이크업, 분장, 위 영역에 해당합니다. 클렌징 과정에서 제일 먼저 클렌징을 해야 할 부위는 1번. 볼 부위, 2번. 눈 부위, 3번. 목 부위, 4번. 턱 부위. 메이크업이 가장 진하고 클렌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눈과 입술 등 포인트 메이크업 부위를 먼저 지워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게 클렌징할 수 있습니다. 피부 분석을 하는 목적은 1번. 피부 분석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해서 2번. 피부의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3번. 피부의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여 의학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4번. 피부 분석을 통해 운동 처방을 하기 위해서 피부 분석은 고객의 현재 피부 상태와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관리 계획과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음 중 적외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혈류의 증가를 촉진시킨다. 2번. 피부의 생성물을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3번. 노화를 촉진시킨다. 4번. 피부에 열을 가하여 피부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적외선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다음 중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번. 색소 침착, 2번. 살균 효과, 3번. 홍반형성, 4번. 비타민 A 합성. 자외선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비타민 A 합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색소 침착, 살균 효과, 홍반형성은 모두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주요 영향에 해당합니다. 피부에 있어 색소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1번. 표피의 각질층, 2번. 표피의 기저층, 3번. 진피의 유두층, 4번. 진피의 망상층. 피부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는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색소세포, 멜라닌세포가 분포하여 피부색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멜라닌 세포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곳은 표피의 기저층입니다. 우리 피부의 세포가 기저층에서 생성되어 각질세포로 변화하여 피부 표면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번. 대략 60일, 2번. 대략 28일, 3번. 대략 120일, 4번. 대략 280일. 피부세포가 기저층에서 만들어져 각질층까지 이동한 뒤 탈락하는 과정을 턴오버라고 하며 건강한 피부의 경우 이 주기는 보통 28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춘기 이후에 주로 분비가 되며 모공을 통하여 분비되어 독특한 채취를 발생시키는 것은 1번. 소한선, 2번. 대한선, 3번. 피지선, 4번. 갑상선. 대한선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 특정 부위에 분포하며 사춘기 이후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분비물과 세균이 만나 특유의 채취를 유발하는 땀샘입니다. 피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지를 분비하는 선으로 진피 중에 위치한다. 2번. 피지선은 손바닥에는 없다. 3번. 피지의 일일 분비량은 10에서 20g 정도이다. 4번. 피지선이 많은 부위는 코 주위이다. 피지의 정상적인 일일 분비량은 보통 1에서 2g 정도이므로 10에서 20g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체내에 부족하면 괴혈병을 유발시키며 피부와 잇몸에서 피가 나오게 하고 빈혈을 일으켜 피부를 창백하게 하는 것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2,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K. 비타민 C는 결합 조직의 필수 성분인 콜라겐 합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므로 결핍 시 괴혈병을 유발하여 출혈이나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한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체온 조절 기능이 있다. 2번.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 부위에 위치한다. 3번.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 4번.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이 있다. 한선은 입술, 유두, 귀의 일부 등에는 분포하지 않으므로 전신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피부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보호작용, 2번. 체온 조절작용, 3번. 비타민 A 합성작용, 4번. 호흡작용. 피부는 햇빛의 자외선을 받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기능을 하지만 비타민 A는 합성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피부의 주요 기능에는 보호, 체온 조절, 호흡, 분비 및 배설, 감각작용 등이 포함됩니다. 혈액 중 혈액응고에 주로 관여하는 세포는 1번. 백혈구, 2번. 적혈구, 3번. 혈소판, 4번. 헤마토크리트. 혈소판은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상처 부위에 모여 혈액을 응고시키고 지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눈살을 찌푸리고 이마에 주름을 짓게 하는 근육은 1번. 구륜근, 2번. 알륜근, 3번. 추미근, 4번. 이근. 추미근은 눈썹을 아래쪽 안쪽으로 당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마에 세로 주름을 만드는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은 각각 입 주변, 구륜근, 눈 주변, 알륜근, 턱끝, 이근을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피지의 세포 중 전해질 및 수분 대사에 관여하는 역류피질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군은 1번. 속상대, 2번. 사구대, 3번.
망상대, 4번 경팽대. 부심피질은 크게 세 층으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바깥층인 사구대는 전해질과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을 분비합니다. 나머지 속상대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망상대는 안드로겐을 주로 생성하는 곳임을 함께 기억하세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각각 몇 쌍인가? 1번 뇌신경 12, 척수신경 31. 2번 뇌신경 11, 척수신경 31. 3번 뇌신경 12, 척수신경 30. 4번 뇌신경 11, 척수신경 30. 우리 몸의 말초신경계 중 뇌에서 직접 나오는 뇌신경은 12쌍이며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은 총 31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중 간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소화와 흡수 촉진, 2번 담즙의 생성과 분비, 3번 음식물의 역류 방지, 4번 부심피질 호르몬 생산. 간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담즙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 밖에도 해독작용과 영양소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담즙을 만드는 간의 기능을 묻는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개골, 스컬을 구성하는 뼈로 알맞은 것은 1번 미골, 2번 늑골, 3번 사골, 4번 흉골. 사골, 에스모이드본은 머리뼈의 앞부분과 코안 사이의 벽을 형성하는 두개골의 구성뼈 중 하나입니다. 미골은 꼬리뼈, 늑골은 갈비뼈, 흉골은 가슴뼈를 의미하므로 두개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물질 이동 시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액체나 기체 속을 분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은 1번 능동수송, 2번 확산, 3번 삼투, 4번 여과. 입자 스스로의 운동에 의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며 이는 피부 관리 시 화장품 성분이 흡수되는 주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전류의 방향은 도선을 따라 플러스 극에서 극쪽으로 흐른다. 2번 전류는 주파수에 따라 초음파,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 전류로 나뉜다. 3번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도선을 따라 움직이는 전하량을 말한다. 4번 전자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초음파는 주파수가 너무 높아 전기 치료의 범주인 전류가 아닌 음파, 진동에 해당하므로 분류상 옳지 않습니다. 전류는 주파수에 따라 저주파, 중주파, 고주파로 나뉩니다. 미용기기로 사용되는 진공흡입기, 버큐모어 석션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피부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피부 기능을 왕성하게 한다. 2번 피지 제거,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다. 3번 민감성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증에 적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4번 혈액순환 촉진, 림프순환 촉진에 효과가 있다. 진공흡입기는 강한 압력으로 피부를 빨아들이는 방식이므로 피부가 얇고 예민한 민감성 피부나 모세혈관이 확장된 부위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 자극을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부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게 하여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2번 확대경을 켠 후 고객의 눈에 아이패드를 착용시킨다. 3번 열린 면포 또는 닫힌 면포 등을 제거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번 세안 후 피부 분석 시 아주 작은 결점도 관찰할 수 있다. 확대경의 강한 불빛이 고객의 눈에 직접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확대경을 켜기 전에 미리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패드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갈바닉 전류의 음극에서 생성되는 알카리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의 피지와 모공 속의 노폐물을 세정하는 방법은 1번 이온 토포레시스, 2번 리프팅 트리트먼트, 3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4번 고주파 트리트먼트.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은 갈바닉 전류의 음극을 이용해 알칼리 반응을 일으켜 피부의 피지와 노폐물을 비누화 작용으로 제거하는 세정관리법입니다. 이온 토포레시스는 유효 성분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는 방법이므로 두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 중 pH의 옳은 설명은 1번 어떤 물질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낸다.
2번. 어떤 물질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의 농도를 나타낸다. 3번. 어떤 물질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질량을 나타낸다. 4번. 어떤 물질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의 질량을 나타낸다. pH는 수용액 속에 포함된 수소이온 H+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7이면 중성,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알칼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pH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드램프 사용 시 지성 부위의 코미도는 어떤 색으로 보이는가? 1번. 흰색 현광, 2번. 밝은 보라, 3번. 노랑 또는 오렌지, 4번. 자주색 현광. 우드램프를 피부에 비추었을 때 모공 속 피지가 산화되거나 막혀있는 지성 부위의 코미도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 현광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드램프 검사 시 지성 피부와 여드름성 피부를 판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중 알코올을 주 베이스로 하며 청결 및 소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1번. 핸드워시, 2번. 세니타이저, 산티저, 3번. 비누, 4번. 핸드크림. 세니타이저는 알코올 성분을 주원료로 하여 물 없이 손의 세균을 제거하고 소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핸드워시나 비누는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이며 핸드크림은 보습을 목적으로 합니다. 클렌징 크림의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1번. 메이크업 화장을 지우는 데 사용한다. 2번. 클렌징 로션보다 유성 성분 함량이 적다. 3번. 피지나 기름때와 같은 물에 잘 닦이지 않는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데 효과적이다. 4번.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 비누로 세정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클렌징 크림은 클렌징 로션보다 유성 성분의 함량이 훨씬 많아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녹여내는 제형입니다. 따라서 클렌징 로션보다 유성 성분이 적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미백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아닌 것은 1번. 알부틴, 2번. 코직산, 3번. 레티놀, 4번. 비타민C 유도체. 레티놀은 피부세포의 재생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기능보다는 주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다음 중 여드름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화장품 성분은 1번. 호호바 오일, 2번. 라놀린, 3번. 미네랄 오일, 4번.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호호바 오일은 사람의 피지 구조와 유사하여 모공을 막지 않고 피부에 잘 흡수되기 때문에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코메도제닉, 넌코메더제닉 성분입니다. 반면 라놀린, 미네랄 오일,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는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캐리어 오일로서 부적합한 것은 1번. 미네랄 오일, 2번. 살구씨 오일, 3번. 아보카도 오일, 4번. 포도씨 오일. 미네랄 오일은 석유에서 추출한 광물성 오일로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 막을 형성하여 모공을 막을 수 있어 아로마 테라피에서 사용하는 식물성 캐리어 오일로는 부적합합니다. 다음 중 화장품에 사용되는 주요 방부제는 1번. 에탄올, 2번. 벤조산, 3번. 파라옥시안 식향산 메칠, 4번. BHT. 파라옥시안 식향산 메칠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화장품의 변질을 막는 대표적인 방부제 성분입니다. 파라벨류는 화장품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존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 탄력 강화, 2번. 콜라겐 합성 촉진, 3번. 표피 신진대사 촉진, 4번. 섬유화세포 분해 촉진. 주름 개선 화장품은 콜라겐 합성이나 피부 탄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피부 구성 성분을 만드는 섬유화세포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은 주름 개선과 정반대의 결과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공중보건학의 정의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질병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 과학이다. 2번. 질병 예방, 생명 유지, 조기 치료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3번.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예방, 생명 연장의 기술이며 과학이다. 4번. 질병 예방, 생명 연장, 건강 증진에 주력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 공중보건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아닌 예방과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둔 4번이 올바른 정의입니다.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대표적인 가스는 1번 아황산가스, 2번 일산화탄소, 3번 이산화탄소, 4번 염화불화탄소. 염화불화탄소, CFCs는 프레온 가스로도 불리며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 물질입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생충과 중간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광절열두조충증 물벼룩, 송어, 2번 유구조충증 오염된 풀, 소, 3번 폐흡충증 민물개, 가재, 4번 간흡충증 새우렁, 잉어.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통해 감염되며 오염된 풀과 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은 무구조충, 민촌충이므로 틀린 연결입니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인이 옳게 구성된 것은 1번 병인, 숙주, 환경, 2번 숙주, 감염력, 환경, 3번 감염력, 연령, 인종, 4번 병인, 환경, 감염력. 질병이 발생하려면 병원체, 병인, 병원체가 침입하는 대상, 숙주, 그리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 환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소독의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인자는 1번 온도, 2번 대기압, 3번 수분, 4번 시간. 소독 효과는 온도, 시간, 수분, 습도 등의 환경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일반적인 미용 소독 과정에서 대기압의 변화는 미생물의 사멸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넓은 지역의 방역용 소독제로 적당한 것은 1번 석탄산, 2번 알코올, 3번 과산화수소, 4번 역성비누액. 석탄산은 살균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공중보건상 넓은 지역을 방역하거나 대량으로 소독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100도씨 이상 고온의 수증기를 고압 상태에서 미생물, 포자 등과 접촉시켜 멸균할 수 있는 것은 1번 자외선 소독기, 2번 건열 멸균기, 3번 고압증기 멸균기, 4번 자비소독기. 고압증기 멸균기는 높은 압력과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해 일반 세균뿐만 아니라 생존력이 강한 포자까지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모기를 매길곤충으로 하여 일으키는 질병이 아닌 것은 1번 말라리아, 2번 사상충엽, 3번 일본뇌염, 4번 발진티푸스. 발진티푸스는 모기가 아닌 라이스를 매개로 전파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사상충증, 일본뇌염은 모두 모기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이 미용업소에서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번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 2번 신고증, 3번 사업자 등록증, 4번 이 미용 요금표. 이 미용업소 내 게시 의무사항은 면허증, 신고증, 요금표이며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 관련 서류이므로 법적으로 게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틀린 것은 1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번 이 미용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4번 전문대학에서 이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이 미용사 면허는 단순히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번 영업정지 10일, 2번 영업정지 20일, 3번 영업정지 1월, 4번 영업장 폐쇄 명령.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1차 위반 시 곧바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의 법칙 행정처분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2번. 시도지사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면허를 발급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대여라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장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미용사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는 이 미용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다음 중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질병으로 영업소까지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한 이 미용. 2번. 혼례 기타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행하는 이 미용. 3번. 긴급히 국외에 출타하는 자에 대한 이 미용.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하는 이 미용.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소 외 미용 업무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는 질병, 혼례, 그리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등이 포함되나 단순히 국외 출타를 이유로 하는 출장 미용은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